난 우리 중에 하영이가 제일 어쩌는가? 지금 얼굴 본 지가 언젠지 가물가물한데 지금 또. 자 갑시다. 이해되고 영상 보고 이해되고 있는 건지 뭐. 자 가죠. 조건 PQ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의 질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고 했을 때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랍니다.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굳이 그리자면 P랑 Q가 따로따로 있는 형태겠죠. 교집합이 없는 상태니까. 자, 이걸 안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래요. 기억. P면 Q가 참이니 이게 성립되려면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은커녕 교집합조차도 없죠. 말이 안 되고요. 니은 나 P가 Q에 포함되니 그래서 된 거거든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됩니까? 라고 하시면 사실 지금 이거 틀렸거든요. 근데 의미는 있는 게 자 P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 바깥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바깥이 P의 여집합이겠지. 그럼 P의 여집합 안에 반대죠.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건 맞지. 이건 말이 안 되죠. 맞나요? 서로 지금 앞뒤로 바꿔놨어요. 이게 지금 여기라는 얘기죠. 참인 거예요, 여기인데 디귿 있을 거야 아마. P이면 not Q이냐?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라는 건데 Q의 바깥에 P가 있죠. 맞아요? Q 바깥에 P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 이 표현이랑 P교 Q가 공집합입니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때 이거랑 서로 소인 거와 같은 표현 중에 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리을 갈게요. 리을도 거짓말이지. 왜? Q가 P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리을 Q가 P의 여집합, 나 P에 포함되냐? Q가 나 P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답은 디귿 미음입니다. 포항관계를 보는 겁니다. 포항관계를. 조건 두 개를 이어붙인 이 형태를 명제라고 부를 건데, 그죠? P이면 Q이다의 명제죠.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앞에 있는 조건의 질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질리집합에 포함되는 관계가 되면 P이면 Q이다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P이면 not Q의 진리가 되겠죠. 참이 되겠죠. 참이 됩니다. 넘어가지요. 48입니다. 밑에는 있네요. 여기 위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하나만 전달할게요. 저번 시간에 안 한 게 있는데 적어놔요.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좀 유명한 논법인데 이거예요. 철주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게 철주면 그 어떤 건 사람이다 라는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죽는다 라는 명제가 있다 칩시다. 오케이? 그럼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죠. 맞나요? 그럼 이걸 굳이 쪼개서 해석을 해보면 P라는 조건은 어떤 건 철주다 이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Q는 뭐예요? 어떤 건 사람이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R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가 어떤 건 죽는다 라고 하신다면, 즉 얘는 P면 Q이다예요. 어떤 게 철주면 어떤 건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Q이면 R이다도 성립되는 거죠. 뭐 어떤 게 사람이면 그 어떤 건 죽어.
맞아요? 이게 성립되는 거잖아요. 봐봐요. P가 Q에 포함되죠. 진리집합이니까. 그리고 P가 아니 Q가 R에 포함되죠.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되니까 P는 R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P면 R이다가 성립이 되는 거죠. 문장으로 만들어내면 뭐예요? 철주는 죽는다. 가 되겠죠. 이걸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논법 중에 이것도 있다? 되게 신기한 것도 있어. 예를 수 있잖아요. P면 R이다? R이면 Q다? Q이면 P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이게 예를 들다. P면 R인데 R이면 Q고 Q면 R다. 그게 지들끼리 돌아가요. 와, 돌아가는 거지. 이런 관계들 뭐냐면 P의 지름집합이랑 Q의 지름집합이랑 R의 지름집합이 모두 같은原理가집니다. 알죠? 돌아요. 어쨌든 가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18번이 저거에 관한 문제라서 산단법에 관한 문제라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들아, P 합 Q가 P래. 뭔 소리냐면 P가 Q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P랑 Q의 합집합이 P지.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Q는 P에 포함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Q이면 P에다가 참입니다 라는 얘기기도 해. 다음 Q 교 R이래요. 이 뜻은 뭐예요? R이 Q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R이 Q에 포함되고 R이면 Q에다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자, 친구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걸 명제라고 부르잖아. 명제 자, 명제 있잖아요. 대우랑 명제는 참이 동일하다. 기억나죠? 그럼 얘들 자리를 바꾸고 낫을 붙이는 거예요. 낫 P이면 낫 Q이다도 참인 거고, 얘가 참이면 자리를 바꾸고 낫을 붙이는 거야. 낫 Q이면 나다리다도 참인 거야. 오케이? 다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그거. 얘가 명제면 너가 대우예요. 대우.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3단문법을 써볼게. R이면 Q인데 Q이면 P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R이면 P입니다를 새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t P이면 not Q인데 not Q이면 나다리잖아. 그러니까 not P이면 나다리입니다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우리가 참인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찾아보자고.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는 뭐 5개니까 이 중에 없는 게 있겠지. 자, R이면 Q이다. 있나? R이면 Q이다. 있다. 1번 있고요. 1번. 자, not Q이면 나다리다. not Q이면 나다리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2번. not P이면 not Q이다. not P이면 not Q이다. 3번.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 4번. 나다리면 not P. 나다리면 not P이다가 없다. 4번 5번. 짠. 이게 3단 논법. 여기가 3단 논법 쓴 거예요. 얘네 둘은 안 썼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안 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P라는 게 조건이에요.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복습을 해보자면 이 친구는 얘를 믿는 거야.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x 플러스 1은 4야.
참 되려면 x 얼마예요? 오, 그게 이 친구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오케이? 근데 이거 하나만 보면은 거짓말인데, 자, 조건 Q가 있어요. 조건 Q라는 친구는 x제곱 빼기 4 x 플러스 3은 0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1하고 3 되면 0 되는 거 보이죠? 인수분해하면. 그럼 얘 진리집합은 1하고 3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거 느낌이 붙일 수 있다는 거지. P이면 Q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봐요. 무슨 x 플러스 1이 4이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게 x가 얼마라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 친구 진리집합은 1하고 3이죠. 그럼 여기 포함되지. 그럼 이게 참이라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집합간의 관계인데 이걸 우리는 이건 조건이잖아요. 근데 얘 이렇게 붙이면 얘를 명제라고 합니다. 저번에 이거만 했어요. 그리고 이거 자리 바꿔가지고 납 붙인 거 있잖아요. 이걸 대우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리고 명제랑 대우는 참고식 같고. 거기까지 연결하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다르죠. 모르겠는 게 얘기해요. 다 설명해 줄게. 어제 처음이네요. 지우세요. 넘어간다.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때 선생님이 하듯이 그냥 쭉쭉쭉쭉쭉 나와야 돼. 그래야 아는 거야. 버벅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설명은 나와야 돼. 이건 이래서 참이 누군가 이거 모를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설명이 나와야 돼. 그래야 아는 거야. 그러면은 어딜 가서든 다 맞출 수 있을. 필수육이 2번이라 했나? 잘못 써놨네. 가자! 봐봐요. P가요. 조건 P예요. 조건 P. 얘는 X가 마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근데 조건 Q는 X가 A 빼기 1보다 크고 A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not P이면 Q에다가 참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일단 누굴 만들어야 하냐면 이 친구의 부정을 만들어야 돼요. not P죠? 얘들아 별거 아니야. 이거 부등식 반대로 간다. 얘들아 X가 마3보다 작다의 반대말이고 작다의 반대말이고요. 크거나 이게 반대말. 이게 부정이에요. 그러면 뭐로 바꿔요?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은 뭐로 바꿔? 또는은 뭐로 바꿔? 그리고로 바꾸는 거야. ES 2구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크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뭐겠어? 작다. 근데 이거를 합치면 얘들아 이거는 연립이거든. 그러니까 동시 만족하는 거 맞아요? 그럼 수익선을 나타내면 마3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잖아. 그럼 이걸 새롭게 읽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죠? X는 마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not P야. 괜찮지? 여기까지 이건 돼야 돼. 여기가 돼야 그 다음 넘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요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게 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지금 누구예요? P의 여집합이거든. 그럼 갑니다. 항상 부등식의 문제는 수직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마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거 P의 여집합인데 이게 이 친구에 포함되어야 한대. 그러면 Q가 이렇게 생기면 되지. 괜찮소? 이게 Q면 되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그러면 3보다 A 플러스 6이 3보다 크면 되는데 같아도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잖아. 자, 여기 문제가 생겨요. A 빼기 1이 마3보다 작아도 되는데 얘가 같아지잖아? 그 얘가 이만큼 포함 못하죠? 그래서 안 되는겨. 얘가 그래서 이쪽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할게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예요, 이거. 계산합니다.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이거 넘어가면 A는 마3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이거를 동시에 쓰면 A는 마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짠! 이게 A의 범위. 정. 세상에. 나 한 9시부터 파라파트를 치거든요. 언제까지? 한 새벽 1시까지. 파라파트를 칩니다. 4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자죠. 그리고 10시 좀 전에 일어나죠. 한 9시쯤? 9시쯤 일어나지. 좀 덜 자면 8시? 7시? 아, 근데 힘들다. 나 늙으니까. 시간이 흘러서 경험이 쌓여가지고 편해지는 게 있다면 체력적인 문제는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 옛날이 더 쉬웠어. 옛날에 어떻게 했지? 이해를 못하겠네.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10시에 끝나서 돈도돈 하면 안 되지만 그 원장님은 좀 이상했어. 자, 갑시다. 간다. 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절대값 세모가 A보다 크다라는 이런 기호가 있다 쳐봐잉. 알겠죠? 어잉? 자, 잘 봐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더 멀단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게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누가 세모가 그러면 세모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세모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여기가 다 세모가 오는 거지.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이게 또는이 된단 말이죠. 이해했나? 근데 세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x 빼기 1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x 빼기 1이 A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제가 이거 지금 해석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x는 1 빼기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의 값이는 괜찮나요?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랑 P랑 Q가 어떻게 하면 돼? not P이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not P이면 Q가 not P이면 Q가 참이 됐으면 좋겠대요. 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 P잖아요. 그럼 not P 간다. not P 아까랑 똑같아요.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의 부정은 얘보다 크다예요. 그리고 그리고로 바뀌고 얘는 x가 a 플러스 1보다 작다로 바뀌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쳤으면 뭐냐면 x가 1 빼기 a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피다.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니까 수직선에 나타냅시다. 마 6, 이 범위 안에
Q인데요. 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 빼기 A 1 더하기 A가 요 사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 다 P의 여집합이다. 괜찮나요? 그럼 이거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1 빼기 A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는데 같아도 돼요. 둘 다 어차피 등호 없으니까. 그럼 1 플러스 A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이게 그리고죠. 왜요? 이것도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것도 여기 안에 들어와야 하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가 7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넘기면 A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맞아요? 간다. 마무리한다. 7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고를 동시 만족하는 건 누구예요? 얘지. 그래서 해는 뭐예요? A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하실 거예요. 그럼 A의 최대값은 얼마야? 5겠지. 일단 이거 해석하는 것부터 빨리 적어놔.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잘 들어. 잘 봐야 돼. 여기 내용 읽지 마. 그냥 내 말 들어.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왜 여태까지 참이라고 썼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참이면 두 줄을 쓸 거야. 이해했죠? 이게 참이라면 P면 Q에다가 참이야. 쉽게 말해서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두 줄을 쓸 거야. 여기가 이해했죠? 이때야. P면 Q에다가 참일 때 왼쪽에 있는 친구를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건데 실제로 어떻게 있냐면 이게 참인 상태에서 P는 충분 조건입니다. 오바 떨고 있는 거예요. Q는 필요 조건입니다. 자, 여기 Q이기 위한 P이기 위한인데 이게 쓸모가 있다 없다. 어떤 얘기야? 결국 P는 땡, Q는 땡.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모이기 위한은 앞에 있는 게 뭐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건데 어차피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얘는 얘겠지 뭐 여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고 P는 충분 조건이고 Q는 필요 조건인데 잘 들어. 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인 거야. 얘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왜 자꾸 왼쪽 조건이라고 하냐? 저기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이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한 달 뒤쯤. 선생님, P면 Q이잖아요? 참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가 여기 포함되잖아요? 충분히 많겠네요. 그러니까 얘 필요 조건이니까 필요라는 게 뭐예요? 뭔가 부족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필요하다. 난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잖아. 충분은 뭐예요?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이게 맞으면 이게 충분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니까? 단어를 끌고 와가지고는 얘가 충분 아닌 왜 얘가 충분인데 그랬더니 충분하잖아요. 서서 뭐 개소리야. 얘가 충분하고 얘가 필요하니까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데 얘가 필요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원천 차단. 알겠죠? 원천 차단. 그냥 그런 의미를 두지 마. 왼쪽이 뭐라고? 충분이고 오른쪽이 필요야. 그냥 이거야. 알겠죠? 명칭에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죠? 왼쪽이 충분이고 오른쪽이 필요고 충분히 필요한데 포함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했지? 충분히 필요한데 포함되는 거야.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안 할 것 같지? 안 하길 바래. 진짜로. 진짜로. 안 하길 바래. 매년 듣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약간 노이로제 걸리니까. 알겠죠? 갑자기 이거 헷갈리지 마. 왼쪽이 충분이야. 오른쪽이 필요고. 알겠죠? 왼쪽이 충분이고 오른쪽이 필요해요. 왼쪽이 뭐라고? 보고도 못 읽어? 죽여. 왼쪽이 뭐라고? 오른쪽이. 그래, 그거만 외워. 왼쪽이 충분이고 오른쪽이 필요해. 알겠죠? 그리고
진리집합이 같을 수 있죠. 이건 따로 이름이 있어요. 진리집합이 같을 수 있지. 그 이때도 이걸 뭐라 쓰냐면 P면 Q이다도 참인데 Q이면 P이다도 참이잖아. 양방이잖아.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넌 필요 조건 되기도 하고 충분 조건 될 수도 있어 라는 뜻인 거예요. 양방이 다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 상황을. 왜 필요가 먼저예요? 응? 충분히 먼저일 수 있어. 뭔가? 미안합니다. 전화가 됐어가지고. 근데 인터넷 가입하래요. 자, ESI가 자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풀리냐면 실제 문제를 쓱 보여줄게. 자, 이거야 문제가. 일로 오세요. 같이 풀어볼게. 이거 안 지우고 있을게. 풀어본다.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판단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포함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거지. 자, 이거 둘이 더했더니 0이라는 얘기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X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죠? 맞아요? 그럼 얘가 X가 어떻게 돼야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와? 음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은데 얘들아 얘가 0이어도 0 나오죠. 그래서 이제 등호까지 들어가요. 얘는 제 등호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죠. 그러면은 P이면 Q인 거야. 맞아요? 그럼 왼쪽이 뭐라고요? 충분이고 오른쪽이 필요라고 써놓고 푸는 거야. 자, 그리고 읽어. P는 무슨 조건이에요? P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했어? 다시 이거 풀어볼게. 3번.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는 정삼각형이야.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도 있는 거지. 맞아요? 얘가 더 큰 범주잖아. 쟤는 두 배만 같으면 되고 세 배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얘가 더 큰 조건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Q가 P에 포함되죠. 이해했어? 그러면은 Q이면 P에다가 참이야. 그럼 왼쪽이 뭐라고 해요? 충분히. 오른쪽이 뭐라고? 필요라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걸 물어봐. P는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P는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겠지. 이해했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포함 관계를 파악해서 진리 명제를 찾아. 그 왼쪽에 충분 주고 오른쪽에 필요 주고 그 다음에 읽어. 괜찮아요? 이 방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왼쪽 오른쪽 헷갈리면 안 돼. 답이 반대로 나올 테니까. 이 단어를 왜 있다고 해야 나가죠? 너무 곱씹지 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그 필요와 충분이라는 단어를 너무 곱씹지 마.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헷갈려. 그냥 왼쪽이 충분이고 오른쪽이 필요한 거야. 거기서 더 이상 뇌를 움직이지 마. 단어를 곱씹으면은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뭔지 알겠죠? 별거 아니에요.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 오히려 이 왼쪽 오른쪽만 잘 기억해놓으면 뭐가 좀 어렵냐면 얘가 얘에 포함되는지 얘가 얘에 포함되는지 그게 좀 어렵지. 그게 좀 어렵지. 2번은 뭘 것 같아, 얘들아? 이거 0 내려면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 맞죠? 얘도 0 내려면 둘 다 0이어야 되다. 맞아? 그럼 저것도 x, y는 모두 0, 얘도 x, y는 모두 0이잖아. 서로 그럼 진리집합이 어때? 진리집합이 어때? 같죠? 그러면은 이건 양방인 거예요. 그럼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필요, 충분 조건. 2번이 이거예요.
넘어가죠 뒤로. 뒤에 한번 해보세요. 자, 증명은 명제의 증명인데 사실은 이 명제 파트의 핵심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명제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명제가 등장했을 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우 증명. 두 번째가 귀류법.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친구들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수학적 분화법. 이라는 이제 대수에서 배우는 대수의 수열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안 하겠죠 당연히. 소개는 다 할 건데 안 배웁니다. 자, 대우 증명은 뭐냐면 아까랑 똑같아. P면 Q이다를 증명하려고 했어. 이거 P가 Q에 포함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여. 다 이해했죠? 이게 뭔 말인지 잘 안 보여. 근데 이 친구를 대우로 바꿨더니 너무 이해가 잘 돼. 너무 쫙 보이는 거야. 이게 훨씬 쉽게 보여. 그래서 이걸로 증명을 하면 이게 참이면 너도 보니까 너도 참이지. 이해했어요? 선생님, 내가 시간에 본인이 들려. 갑자기 제 책이 나왔어. 자, 다시. 잠깐만요. 제 책이 좀 한번. 갑자기 제 시간. 자, 뭐라고? 명제가 참인 게 잘 안 보여. 그래서 대우를 바꾼 거야. 대우로 바꿨더니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얘가 참이면 뭐가 더 참이다? 이게 참이면 명제도 참이지. 로 푸는 걸 증명하는 걸 대우 증명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명제가 잘 안 될 때. 귀류법은 뭐냐면 재수 더럽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절 치세요. 이런 거야. 야, 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A면 B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말이 맞다 치자. 여기 이 말을 시작하는 애들이 있죠. 네 말이 맞다 치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네 말 틀렸지. 근데 네 말 틀린 거야. 이게 귀류법.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냐면 야, P면 Q가 아니다. 나 가정하자. 네 말이 맞다 생각해보자. 네 말이 맞다 생각해보자. 저도 쭉 진도를 나가요. 쭉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뭘 찾냐면 모순을 찾아요. 모순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포인트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말이 안 되는 포인트를 찾아요. 그 다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제 부정이 거짓이니까 P면 Q이다가 참이지.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거 기류법이라고. 이해했음? 이런 걸 기류법이라고 부르고, 기류법이 사실 되게 명쾌하고 좀 좋은데 사실 되게 어려운 파트예요. 이렇게 증명하려면 수학적 지식이 되게 많아요. 요 중간 과정이 엄청 어려워요. 좀 이따가 내가 유리수가 무리수를 보고 왜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지를 증명시켜 줄게요. 그걸 기류법으로 할 겁니다. 자, 마지막 수학적 기능법은 뭐냐면, 자, 수학적 기능법은 이거야. 이거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이거 증명 안에 있는 거라서 설명을 해줄게. 자, 이거야. 요 수학을 빼잖아요. 수학을 빼면은 이거야. 첫 번째 까마귀가 까메가 이게 맞나? 아이야 어이야? 까마타도 해. 까메가 근데 지금 까메가 뭐요? 어이요 아이요? 까메요? 까메야. 몰라요? 나도 몰라요. 까마타로 하자. 두 번째 까마귀도 까마예요. 두 번째도 까마귀도 까마타. 그래가지고 천 번째 까마귀도 까마태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까마타 라고 말하는 게 귀납법. 그리고 이 귀납법은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왜요? 그럼 물어보겠지. 주혁이 같은 애가 1001번째 까마귀가 하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1001번째 까마귀 잡아오겠지. 까맣잖아. 1002번째 또 잡아. 야 까맣잖아. 1003번 닥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귀납법 오류가 있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면, 잘 봐봐요. 이거는 귀납법이고,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뭐가 다르냐면 이거야. 자,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립함을 보여요. 야, 첫 번째 됐지?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K번째가 임의의 K번째가 있는데 된다 쳐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된다 쳐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함을 보여요. 여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전에 게 되면 그 다음 게 되는 걸 확인시켜줘요. 이해했어요? 그럼 끝났지. 왜? 뭐가 됐었어요 아까 전에? 1번이 됐지. 그 1번이 되면 누가 된다는 얘기야? 2번이 되겠지. 2번이 되면 누가 돼요? 3번이 되겠지. 3번이 되면 4번이 되겠지. 이렇게 쭉 증명하는 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친구인데, 어찌됐건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라는 거 아직 멀었다는 거. 과학 중에 그런 거 많을 거라니까.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야 20년 전에는 그걸 그렇게 했대. 무식한 인간들 뭐 이런다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엄청 웃길 거야. 과학이라는 걸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가자. 하나씩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와요. 자연수 A, B에 대하여. 얘들아, 자연수 A, B에 대하여까지는 그냥 조건이야. 상황이야, 상황. 상황을 전달해 준 거야. A, B는 자연수야, 그거야. 이것까지 부정하면 안 돼. 자, 이거에 대하여. 여기부터가 조건이야.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
이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지만 이 명제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의 대우를 구해볼게요. 그럼 되게 명쾌해진다. 자 봐. 얘가 일로 오는 거죠. 부정이 돼서 A 그리고 B가 짝수가 아니다의 반대, 짝수가 아니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홀수. 홀수이다.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얘가 일로 오는 거예요. A, B가 뭐가 된다? 짝수가 아니다가 뭐예요? 홀수? 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 읽어보세요. A, B 둘 다 홀수면 도, B 곱하면 홀수래.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이해했나요? 이거 참이잖아. 대우가 참이 훨씬 빠르죠? 편하죠? 그럼 누구도 참이다? 너도 참이겠지. 이게 대우 증명입니다. 누군지 몰라도 빚 두고 갔는데 우리 반은 없죠? 빚을 두고 가셨어요. 별거 아니야 이거. 깨져가지고. 와, 막 준비네. 쭉. 나와요. 와, 뭐. 나. 자, 다음 기술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증명은 나랑만 하고 끝내. 증명은 여러분이 혼자 하기엔 좀 어려워. 그래서 정리만 좀 해놓으세요. 대우 증명은 해도 돼. 근데 귀류법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거 보세요. 요걸 알려면 좀 몇 가지 더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정수 K의 제곱이 M의 배수면 정수 M이 M도 정수예요. M의 배수면 K도 M의 배수이다.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이미 참으로 증명된 명제예요. 참인 명제예요.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거 뭐는 못 풀어. 너무 당연하지 않니? 예를 들면은 16이 2의 배수잖아. 맞아요? 그럼 4도 2의 배수란 얘기예요. 이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4의 제곱이인데 이거 안에 2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곱이라는 얘기는 모든 원소가 2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2도 몇 개 있었을 거야. 2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 갖는다고 해도 하나는 있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제곱이라는 게 M의 배수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A, M의 제곱이라고 해야 얘가 M의 배수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K가 A, M이 될 테니 너도 M의 배수일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넘어가요. 출발! 출발.
우리가 원하는 이거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게 참이죠? 맞나요? 자, 이거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하자. 그럼 루트 2는 뭐 n하고 k라고 할까요? k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고 n과 k는 정수고 n과 k는 서로소여야 합니다. 이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상태. 알겠죠? 이 상태가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4분의 1도 유리수라고 알고 있으면 이거 유리수 아니에요. 2분의 1이 유리수예요. 4분의 1 유리수 아니다. 알겠죠? 약분을 해야 유리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분하라고 배웠던 거고 4분의 1은 아직 수체계에 못 들어와요. 왜냐면 4분의 1을 인정하는 순간 2분의 1을 표현할 수 있는 게 4분의 1, 6분의 3, 8분의 4 너무 많아. 똑같은 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맞아요? 그걸 다 인정하면 안 되니까 2분의 1만 하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얘랑 같은 수라고 보는 거죠. 2분의 1이 유리수인 거야. 자, 그럼 서로 선 거 맞죠? 그러면 루트 2라는 친구는 n 루트 2로 쓸 수 있잖아. 맞아요? n은 0 아니야? 그럼 양면 뭐 할 수 있어? 양면을 제곱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 k제곱은 2의 배수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k제곱은 2의 배수이다. 그럼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랬어? 따라서 k는 2의 배수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k제곱이 2의 배수니까 k도 2의 배수다. 맞아요? 이거 맞나요? 그러면 k를 뭐 2t라고 할게요. 2의 배수니까. 그럼 여기서 집어넣는다. 여기다 할까요? 여기 뭐 어디다 해도 상관없어. 여기다 할까 여기다가? 그럼 n제곱 곱하기 2는 2t의 제곱이 돼요. 그럼 너 4t 제곱이지. 그러면은 n제곱 곱하기 2가 4t 제곱이니까 약분해버리면 n제곱이 2t 제곱이 돼요. 맞죠? 맞아요? 그럼 n제곱이 2의 배수네. n제곱은 2의 배수이다. 그럼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뭐가 되는 거야? n도 2의 배수지. 무슨 발생? 왜요? n하고 k는 서로 소라며. 맞나요? 근데 너도 2의 배수고 너도 2의 배수면 안 되잖아. 맞아요? 서로 소인데. 그치? 그래서 모순이 발생했죠. 이해했음? 그래서 얘가 뭐였다? 너가 거짓이에요. 그럼 너가 거짓이면 너가 참이겠지. 이걸 부정하는 게 참이면 부정과 명제 간에는 서로 참거짓이 반대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규律법이라고 해. 왜 혼자 하지 말았는지 알겠죠? 아니 일단 적어놔봐. 이거 수행평가 나와. 쓰는 거.
자, 다음 거로 넘어갈 건데요. 지워요. 이게 기류법이야. 아니라고 가정해놓고 보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손절 쳐. 제스 들을 게 없잖아요. 말끝마다 네 말이 맞다 치자. 말이 안 되지. 네가 봐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말은 틀린 거지. 이라고 말을 하면 제스 들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논리적인 사람은 제스가 좀 없나 봐요. 자, 가지요. 여기는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꼭 읽어보셔야 돼.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야. 둘 중에 누가 더 커요라는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 B의 대소관계가 궁금한 거야. 누가 더 큰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둘을 빼보라는 거지. 빼서 얘가 양수면 얘가 큰 거고, 얘가 음수면 얘가 큰 거고, 같으면 0이면 둘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다음 지금 A, B가 대소관 이 연산이 안 돼. 이게 지금 이게 불가한 상황이야.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둘이 언제일 때만 여기 밑줄 쳐놔. 언제일 때만 A, B가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빼도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추가 설명해놔요. 추가 이렇게 놓고 둘 다 양수일 때 A, B의 대소관계는 둘이 제곱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 뭐일 때? 양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워도 대소관계가 바뀌진 않아요. 그냥 상식이야. 제곱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을 해도 루트를 씌워도 대소관계가 바뀌진 않는다. 저거나 저 책이 없잖아.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빼는 게 연산이 불가능하니까 제곱해서 파악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있지. 이것도 둘 다 양수일 때 여기 밑줄 쳐놔. 둘 다 양수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B분의 A가 1보다 크면 당연히 A가 큰 거죠. 왜? 얘들아 1보다 크다는 거는 분자가 큰 거다. 그래서 분자가 크다는 거고 B분의 A가 1보다 작으면 당연히 분모가 큰 겁니다. B분의 A가 1이면요 같은 거죠. 요렇단 얘기. 이거는 알고 이게 상식이긴 한데 이건 좀 잘 읽어봐서 꼭 내 걸로 만들어놔. 저거는 그때그때 잘 써먹어야 돼. 자, 오늘 핵심 20분 동안 이제 이거만 할 거고 이것만 잘 가져가도 오늘 수업치는 충분히 다 빼시는 거다. 그만큼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수능장까지 따라오는 게 중 하나다.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건 상식이지 라고 말하는 것들도 중요한 거다. 중요한데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야 상식이라고 표현할 뿐 상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냥 문제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설명 없이. 간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럼 약간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 이거 생각하면 돼. 알겠죠? 항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잖아.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이에요. 자, 근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실수의 성질부터 정리해놔야 돼. 여기 써있죠? 실수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양수. 아까 했던 거. 좀 전에 했었죠? 두 번째. 예를 들어 A제곱,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써나 이게 실수 정의야. 실수 정의가 뭐예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두 개의 실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도.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세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세 개든 두 개든 상관이 없는데 얘가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같은 말이에요. 필요충 무조건이야. 같은 말이야. 자, 봐봐. 왜 그러냐면 너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해서 0이 돼야 돼.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가 양수잖아? 그럼 얘가 음수여야 더해서 0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못 돼요. 얘가 양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더해서 0 되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둘 다 0인 거 말고는 없어.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이 또 뭐냐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0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 이건 없으니까 적어놓으세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다음 맨날 많이 쓰는 거 절대값 제곱하면 A제곱이랑 같고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 곱하면 절대값 AB랑 같습니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써줬었어, 그지? 절대값 성질주의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썼던 거 이거.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는 제곱한 거하고 루트 씌운 게 대성관계가 안 바뀝니다. 아까 했었습니다. 좀 전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자 이거지. 절대분식 하기 전에 이거는 상식이니까 이 정도는 사용할 줄 아는 상태에서 가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식이야. 상식은 뜻이 뭐라고? 반드시 알아야 돼. 네, 다른 말. 알겠죠? 상식이야. 하는 김에 이것도 좀 할까? 여기 추가해야 돼. 추가할게요. 추가. 이거 나오니까 A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A제곱이 A보다 크고 A 세제곱은 A보다 커요. 점점 커져요. 거듭제곱 하면 할수록 커지는 거야. A가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곱할 때마다 작아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랑 분자 중에서 분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분자가 제곱되는 게 더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얘랑 얘랑 점점 벌어져요. 차이가. 무슨 얘기냐면 2분의 3 같은 거를 또 2분의 3을 곱하잖아. 그럼 얘도 커지긴 하는데 얘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 이해했음? 얘가 더 빨라요. 그래서 점점 크기가 벌어져요. 둘의 차이가. 그래서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얘는 반대로 보겠어요. 분모, 분자 중에서 누가 더 커? 분모가 커.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큰 거죠. 그러다 보니 거듭제곱을 하면 예를 들면 뭐 3분의 2를 거듭제곱 하잖아요. 그럼 분자가 커지는 속도보다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요. 알겠죠?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 썼어?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부등식 실수 성질 중에 꽤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꽤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소개만 할 거니까 한번 쭉 들어요. 자, 이제 드디어 절대분수로 왔다. 여기까지 이제 배경 설명이고 배경지식. 이만큼 배경식이 있어요. 이거 풀기 위해서 지울게요. 안 보고도 추측 나와야 돼. 선생님 지금 이거 전혀 안 보고도 그냥 쓰는 거다. 그냥 추측 쓰는 거다. 그냥 추측 쓰는 거 나와야 돼. 그냥 개념 나오면 쭉쭉쭉쭉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서 적용이 된다. 자, 일단 읽어보세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또는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너무 간단한 이유긴 한데, 자, 이거 완전적으로 바꾸기 빨리 할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4분의 1 b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 해도 되는 거지. 이거 더하면 얘니까. 맞죠?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b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너 어떤 실수의 제곱이고 실수의 제곱이잖아. 앞에 4분의 3이 붙어있긴 하지만 그럼 너도 0보다 커나 같고 너도 0보다 커나 같으니까 당연히 0보다 커나 같겠지. 오! 힘을 내시. 이해했어 이거? 완전적으로 바꾼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a 빼기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b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겠죠. 당연히.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다니까 여기 써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거예요.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커나 같은 거야. 그래 0보다 커나 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모든 절대부등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뭘 당연히 이 식을 외우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봐봐 이거 여기 밑줄 딱 쳐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면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불러. 등호 성립 조건은 모든 절대부등식의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얘네 둘 다 마찬가지야. A랑 B가 다 0이면 이거이면 이 좌변이 다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 0되고 0되니까 등호가 성립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들이 뭐예요? 등호 성립 조건이야. 두 번째,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않니? 이거죠? 당연히 이거보다 커나 같겠죠? 맞아요? 자, 이거 언제 등호가 성립되냐면 이거하고 뭐 이거 할게요. 따로따로 써줄게. 이거 언제 등호 성립돼? 이거 언제 0되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언제 0돼? A랑 뭐랑 같을 때? 마이너스. 그렇지. 이거 1대 등호가 성립되고요. 얘는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땐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복호동순이라고 써놓 여기 있잖아. 여기 설명만 해주세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것만 알아도 부호가 반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복호동순 이라고 불러요. 한자야. 이런 용어는 그냥 왜 써놓은 거냐면 옛날 쌤들 중에 저런 말을 쓰면 이해하나 이거예요. 알겠죠? 옛날 쌤들 중에 저거 쓰는 사람들 있어. 선생님보다 더 고리짝 시대 교사 잘 좀 따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선생님들은 저거 복호동수 이런 표현들을 쓰시니까 그냥 부연 설명으로 써놓은 거야. 한번 그냥 부호 반대로 나온다는 뜻이야. 이거 에이야 이거 알아볼라 빨리 얘기해. 알아볼라 이거. 알아볼라 빨리 얘기해. 알아? 아이 얼굴 표정들을 보아 닦아보세요. 이거 기억나 이거?
실수제곱들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맞아요? 뭐 실수제곱 더한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맞죠? 근데 얘 언제 0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어디가 등호가 성립됐냐는 거니까 너도 0이 돼야 되고 너도 0이 돼야 되고 너도 0이 돼야만 등호가 성립되는 거잖아. 그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면 A랑 B랑 C가 모두 같으면 등호가 성립돼요. 등호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좌변이 0 된다는 얘기야. 네. 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써있는 건 내가 그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뭔가 지금 증명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만 조금 적어놓으세요. 이런 거. 증명 방법들. 아, 밑에 증명도 다 나와 있을걸? 여기 나와 있네, 얘들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만 읽어보세요. 여기 화살표로 연결만 해놔. 화살표 연결만 해놓으세요. 여기 써놨네. 넘어가도 돼요. 자, 읽기만 해. 읽어보기만 해. 읽어보기만 하면 충분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좀 여기서 이제 슬슬 힘을 줘야 돼. 자, 이제부터 조용히 해. 얘 찐이야. 이것 때문에 한 거야. 밑에 호시슈바르츠도 있긴 한데 그거는 부연 보충 알겠죠? 보충이야, 보충. 이게 포인트야. 호시슈바르츠는 솔직히 말하면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 설명할 거거든요. 호시슈바르츠는 중요하긴 한데 고1까지밖에 안 써. 고1 문제에서밖에, 내신에서밖에 안 나와. 근데 얘는요 끝까지 가. 수능장까지 손잡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맞지? 중요하겠지. 수능장까지 간다게. 다른 애들은 지금 얘네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잘 못 만나. 얘는 잘 만나고 나머지 1, 3번도 잘 못 만나는데 얘는 끝까지 갈래요. 끝까지 계속 따라올 거야. 자, 이거 언제 쓰이냐면 잘 들어요. 한솔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지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5분 동안 이것만 딱 설명하고 끝내면 돼요. 자, 일로 와. 자, 산술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산술평균이야. 산수평균, 산술평균. 여러분 다 아는 거 두 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어떻게 할 거야? 더해서 나누기 이해할 거죠? 이게 산술평균. 쉽죠? 그냥 더해서 나누기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평균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아는 그 평균이야. 이게 이름이 뭐였다고요? 산술평균이야.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얘가 좀 생소해. 기하평균. 얘가 이상해. 얘가 이상하다 했어. 요상한 애야 얘. 알겠죠? 잘 봐요. 넓이가 AB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평균입니다. 엥? 잘 봐요. 넓이가 AB인 직사각형이 있어. 그럼 가로가 있을 거고 세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얘들아, 평균이라는 얘기는 서로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평균을 냈더니 기하적으로 평균을 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가로랑 세로랑 길이가 같아진 거야. 하지만 뭐는 안 바뀌었어. 넓이는 안 바뀌었어. 그럼 한 변 길이가 뭐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같은 가로 세로 같은 거야? 그럼 루트 AB겠지. 정사각형입니다. 이 루트 AB를 뭐라고 부른다? 기하평균.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거예요. 별거 아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산술평균하고 이 기하평균이라는 게 관계를 갖는 거예요. 알겠지? 관계를 갖는 거야. 어떤 관계를 갖냐?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아.
얘가 더 커지는 일은 없어. 얘가 더 커지는 일은 없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걸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자, 등호 성립하고,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는데, 얘들아, 얘 A, B가 이 가로가 A고 세로가 B였던 거거든. 넓이가 그 A, B 나왔던 거야.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럼 이게 길이네. 길이는 음수가 없잖아. 그래서 A랑 B가 0보다 클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잘 들어. 산술평균은 양수, 음수 조금 필요 없어. 다 되는 거야. 근데 얘 때문에.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기하평균 조건이에요. 둘 다 양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동시에 쓰려면 이 조건이 무조건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여기 쉽죠? 이 A, B가 길이야, 길이. 길이니까 0보다 커야지. 이해했음? 길이니까 0보다 큰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뭐라고요? 등호가 언제 성립되냐?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가 같을 때야. 확인시켜줄게. A랑 B가 같잖아. 그러면 여기 오세요. 2분의 A 더하기 A가 될 거고 A 제곱이 될 거야. 근데 A는 양수야. 얘 절대값 A인데 절대값 A가 양수가 A겠지. 얘 얼마예요? 너도 A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아지죠. A랑 B 같아지면.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자, 상황 이해했죠? 이 공식이 뭔지도 알겠고 이게 무슨 어떻게 베이스가 어떻게 된 건지도 알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언제 써먹어요? 이거. 언제 씀이 언제 씀? 간다. 언제 쓰냐? 언제 쓰냐? 자, A 플러스 B가 16일 때 쉽게 말해서 합의 값을 알 때 A, B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10을 쓴다. 자, A, B는 모두 양수인 조건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 공식을 만족하잖아. A, B 양수니까, 그죠? 여기다 16을 집어넣으면 8보다 작거나 같대요, A, B가. 그러면은 뭐예요? A, B는 64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A, B 최대값은 얼마냐? 63입니다. 라고 값을 낼 때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또는 A 양수, B 양수일 때 이 조건 없으면 못 써먹어. A, B가 4래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에 넣어. 4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3이다. 라는 답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것처럼 합을 할 때는 곱의 최대값, 곱을 할 때는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산술기하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요걸로 문제를 만들어서 풀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기가하시면 되겠습니다.